첫 번째로는 암에 걸리면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암 투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 멘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 투병의 멘토가 될 사람들을 좀 찾아서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선생님도 한 분만 만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병원을 두세 군데를 가는 사람들이 암 걸리면 한 군데만 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생명이 걸려 있는데.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여기 가서도 의견 물어보고, 대학병원도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뭐 중국 병원들도 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만약에 10군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경험이나 실력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5군데, 7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요 정도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구나. 이런 게 관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나랑 같이 갈 멘토를 찾는 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점에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서점에 가서 사실 읽어야 될 책은 어떤 거냐면, 저는 사실은 대학병원에 나온 책이나 뭐 의사들이 쓴 책보다는 암 환자나 암 환자 보호자가 쓴 책 중에 이론적인 거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권하는 책 중에 하나는 암은 스스로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암 환자 보호자가 책을 몇백 권을 읽고 쓴 책인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나의 눈높이, 암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쓴 책들이겠죠. 그런 책들을 좀 읽어서 내가 뭘 할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멘토 찾기, 두 번째는 이제 서점 가서 암 환자나 보호자가 쓴 책들을 좀 찾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금방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은 게 걸렸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 내 몸을 뒤돌아보는 계기, 나의 건강을 뒤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그거를 재정비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암에 걸리면 1, 2년은 투병을 하셔야 돼요. 수술하는 방사나 이런 과정들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발이 2년까지 되게 높기 때문에 수술하는 방사 끝나고도 2년 동안 관리를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럴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2, 3년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암에 진단받으면. 그러면 내가 2, 3년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런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했으면 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 실천은 아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는 어디 가서 받고, 관리는 어디 가서 할 거고, 내가 쉴 때는 어디 가서 할 거고, 이런 나의 이제 치료 체계를 딱 한두 군데만 잡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의 상태, 내가 이럴 때는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수술 방사가 다 끝났을 때는 어디를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좀 장기적인 전략을 이제 세워서 치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나 가족이나 또는 암 투병의 동료들이 많잖아요. 내가 폐암이면 폐암 환우회도 가입해보고, 또 사람들도 거기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투병을 했는지 의견 교환도 하고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투병의 동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재발률은 이제 암 종별로 굉장히 달라요. 어떤 암은 뭐 20, 30%, 어떤 암은 뭐 40, 50%. 근데 이제 암이 좀 안 좋은 암들, 뭐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이나 이런 것들은 수술하고 1년 내에 재발될 확률이 막 7,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안 좋았던 암들, 아까 제가 초기암, 중기암, 줄기암, 근데 이 줄기암으로 발견된 암들은 이제 재발률도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암이 진행성 암, 위암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조기 위암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점막만 이렇게 들어간 게 조기 위암이고, 밑에 층을 들어간 게 이제 진행성 위암인데, 진행성 위암은 재발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 식으로 암종별로 이제 많이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재발되는 건 대개 2년에서 3년 이내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2년까지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진단으로부터는 3년이지만 치료가 포함되면은 수술한 방사 다 끝나고는 2년 정도거든요. 그 내에 재발률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수술한 방사가 끝나고 나서 2, 3년을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재발을 막는 방법이고요. 호르몬성 암 같은 경우,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암들은 5년이 지나도 이제 재발이 있기 때문에 7, 8년, 9년 가도 재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호르몬성 암들은 이제 10년 관리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되고,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케어했던 분 중에는 암이 한번 완치가 되셨었는데 다시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돌아가셔서 재발이 이제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가라는 거를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밖에 사실은 내 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검진을 한다든지 뭐 의사들한테 이제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방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방심이. 제가 이제 봤던 환자들 중에서는 3개월 검사, 6개월 검사, 9개월 검사에서 멀쩡해서 다시 친구들이랑 회식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밤을 새웠다든지 그러면서 12개월 검사에서 재발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재발이 잘 되는 2, 3년 내에는 2, 3년까지는 좀 엄격하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